여러 OTT 서비스의 한국 드라마가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순위에도 10위 안에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 심판, 산에 맞선, 25, 21 등 여러 드라마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릴러, 멜로, 사극 등 장르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죠. 한국의 드라마는 최근 오징어 게임 등의 인기에 힘입어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차 한류 바람이 일기 전부터 한국 드라마는 인기가 많았는데요. 특히 아시아, 남미, 유럽 등지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인기를 끌고 있었죠. 희한하게도 주몽, 대장금 등 한국의 사극이 인기가 많은데, 사극은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죠. 이란에서 대장금의 시청률은 90%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하며, 대장금이 하는 날에는 차도 안 다닐 정도로 거리가 한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보수적인 대통령도 좋아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한국 사극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죠. 머나먼 이국의 역사에 호기심을 가지며 사극이 보여주는 웅장함이 사극의 인기에 한몫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극 등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한국의 주변국들의 드라마까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사극이 보통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한국의 사극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동시대의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에도 관심이 옮겨져 다양하게 찾아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짐에 사극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기에 한국의 다양한 문화 속에 내재된 역사와 전통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사극을 찾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한중일 3국의 사극을 비교하다 보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각이 그들을 놀라게 하는지 한중일의 사극을 한번 고증을 통한 외적인 부분 또는 역사적 의미 등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극도 시대에 따라 정통사극, 퓨전사극 등 유행하는 흐름이 변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의상이나 헤어 등 고전을 고증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이어져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 고증은 매우 중요한데, 고증을 하면서 나타났던 세 나라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시각화되어 있어 비주얼이 주는 재미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보는 사람들은 외적인 측면에서 다름에 놀라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의 사극은 스케일이 크기로 유명하죠. 일단 중국 사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변발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나왔던 황비웅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중국 사극의 대표적인 모습일 텐데요. 청나라 시대에 전국에 변발령을 내리면서 시행된 것입니다. 한족 백성들에게 변발을 시키고 만주족의 옷차림을 갖추도록 한 것이죠. 반발이 있었으나 따르지 않으면 반역 행위로 간주하여 목이 달아났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어설프게 변발 가발을 씌우지 않고 진짜로 머리를 삭발한다고 합니다. 중화권 배우들도 이 시대의 사극을 찍는 것이 두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청나라 초기의 머리 스타일은 더 보기 힘들 정도여서 중국에서 고증을 잘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런 청나라 초기 변발을 금전섬이라고 했는데, 남겨진 머리를 따았을 때 그 굵기가 동전을 꿰는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했으며, 따라서 그 모양은 쥐꼬리 같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죠. 이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변발은 미화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의 완성은 머리 스타일이란 말도 있는데, 잘생긴 얼굴도 안 잘생기게 보이는 변발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사극 고증을 살펴보면 더 할 말이 없는데요. 일본은 중국보다 더 특이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고증을 철저히 해서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죠. 시대에 따라 물론 미에 대한 기준은 달라지지만 일본의 사극을 보면 왜?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미의 기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러나 문화마다 전통이 있고 다른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간혹 일본의 사극에서 빠지지 않는 모습은 오하구로라는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과거 일본의 화장법인데요. 고대 일본에서는 귀족 출신 남성, 여성들이 했고 중세부터 메이지 유신 전후까지 유행했던 일본 여성들의 풍습으로 원래는 해이한 시대의 공주가 결혼식을 올릴 때의 화장법이었다고 하죠. 특히 중세 이후 신분이 높은 화족이나 그의 버금가는 귀족 계급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하던 풍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의 미적 감각에 의하면 새까맣게 물들인 치아가 아름다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여성의 화장법은 얼굴에 새하얗게 분칠을 하고 검고 두껍게 그린 가짜 눈썹과 붉은 입술로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새하얀 얼굴에 비해 치과위생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이가 상대적으로 누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아예 검게 칠해버린 것이라고 하죠. 특히 일본인들은 치열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치열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었기에 특이한 화장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하고 눈썹은 검고 두껍게 그렸는데요. 원래 있던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그 밀어버린 자리에 눈썹을 그리거나 아니면 더 위쪽인 이마에 눈썹을 그렸던 히키마유도 검은 치아와 함께 유행을 했었다고 하죠. 이 해괴한 눈썹 스타일도 검은 치아와 함께 귀족들이 즐겨 했었습니다. 그리곤 빨간색으로 눈썹과 눈선을 그려넣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냐고요? 아닙니다. 다시 그 위에 마스카라를 합니다. 검은 선 밑에 아주 미세하게 빨간 선을 살짝 남겨두는 게 게이샤 화장법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기괴한 화장법 외에도 특이하게 보이는 남성들의 머리 스타일도 있었는데요. 이마에서 정수리까지는 삭발하고 정수리 뒤쪽으로 남은 머리를 상투처럼 잡아매는 스타일로 했는데요. 삭발하면서 머리 위쪽이나 양옆에 조금씩 놔둔 머리가 더욱 희한하게 보였습니다. 중국의 변발과 비슷한 듯 다른 느낌입니다. 이유도 중국의 변발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덥고 습한 날씨 탓에 갑옷은 벗기가 매우 힘들고 투구는 벗어도 머리카락이 있어 체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온을 쉽게 떨어뜨리기 위해 윗머리를 밀어버린 상태를 유지했던 것이라고 하죠. 전국시대 때는 사무라이들이 이런 머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기에 실전적인 이유가 주였지만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난 항상 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는 과시적 용도로 촌마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국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일종의 사무라이 특징 중 하나로 굳어졌고 관료가 되어버린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들도 이런 머리를 계속 유지했죠. 그렇다면 한국의 고증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의 사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여성들이 가채를 한 모습인데요. 사극의 주요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여인들의 무겁고 화려한 가채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채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부와 계급을 상징했으며 그 어떤 사치품보다 월등히 비쌌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점차 더 크고 화려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사극을 한 장면 보셨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주변국들의 사극 속 모습과는 뭔가 다른 느낌의 사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 가채를 얹어 머리카락을 더욱 풍성하게 보이도록 했고 화려한 장식을 함께 하다 보니 점점 화려한 모습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외모만 돋보이게 했던 장식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채는 더 크고 계급과 부를 나타내기도 하며 점차 영조 때부터 가채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금씩 모양과 크기,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한국 사극의 대표적인 남성들의 모습은 상투를 틀어올린 모습이죠. 앞서 보여드린 중국과 일본처럼 머리카락 일정 부분을 밀지 않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의 상투는 늘어진 머리카락을 모아 위로 솟게끔 틀어올린 전통 헤어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연말 로맨스 사극 연모는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한국 사극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이끌었었는데요. 연모는 박은빈, 로운, 이필모 등이 출연한 사극 로맨스로 여자라는 이유로 버려졌던 아이가 새손인 오라비가 죽으면서 남장을 하고 세자가 된다는 신선하고 비밀스러운 스토리로 훌륭한 영상미, 한복 등 한국스러운 멋이 크게 부각되며 큰 사랑을 받았었죠. 꾸준하게 넷플릭스 10위권 순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난 다음 예고편을 신경 쓰기보다도 연모가 다음 주에 끝난다는 사실에 더 슬프고 걱정이 된다고. 내 심장은 이 드라마를 끝낼 준비를 하지 못했어. 제발 한국 사극 추노, 뿌리 깊은 나무 허준 같은 드라마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넷플릭스가 아시아에 대한 투자 대부분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해서 다행이야. 정말 최고의 결정이었어. 일본의 사극은 보기 힘들었어. 한국 사극은 특히 주인공들이 아름다워. 한국 사극을 보다 보면 일본의 사극은 흥미가 없어져. 아시아의 드라마가 다 같지 않다는 것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외신들 또한 잘 쓰여진 한국 사극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멋과 전통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한국의 사극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